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일단 선생님 보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반에 쌍방으로 학폭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A를 남학생, B를 여학생이라고 하겠습니다. A가 밥 먹고 급식 버릴 때 B가 한번 툭 쳤다고 합니다. 그때는 A가 별 반응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밥 먹고 급식실에서 나오는데 B가 A의 등짝을 8대 때렸습니다. 그래서 A도 B의 머리를 잡고 밀쳤다네요. 점심시간에는 중재는 했으나 학교에 끝나고 A의 아버지께서 학폭 신고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 A와 B는 작년에도 같은 반이었고 그때도 B가 A를 종종 때리는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제가 실수한 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생각하는데 자, B 어머님께서 학폭 접수가 신고되었음을 그러니까 어머니께 학폭 접수가 신고되었음을 알려드리고 A 어머니께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A가 B의 머리를 밀친 건데 B가 A의 머리를 밀쳤다고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B 어머니께서 다시 전화해서 설명드리려 했는데 이미 선생님이 우리 아이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서 너무 속상하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B 어머니도 결국 학폭 신고를 하셨습니다. 사실 B는 6월부터 저희 반에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아이입니다. 저 여자아이들과 갈등이 많아서 여자아이들이 B로 인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위해 위클래스에 자주 방문했습니다. B의 행동으로 다른 아이의 어머님께도 자주 전화가 왔었고요. 자, 그래서 궁금한 점은 월요일에 사안 조사를 해야 하는데 퇴근 후에 어머니께 하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나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자, 학폭 접수가 된 사안에 대해 관해선 주말에도 연락을 받아야 하나요? 라고 주셨고 학폭 사안 조사 때는 담임교사가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할까요? 학폭 조사서도 제가 작성합니다. 자, 어머니께서 만약 B가 다른 여학생들과 사이가 좋지 않음을 만약 이번에 알게 된다면 저에게 지금까지 뭐 했냐고 따지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나이스에 기록된 누가 기록, 상담 녹취본, B의 자필 방송문, B 상담 녹음본 등을 증거로 보여드리면 충분할까요? B의 어머님은 푸념하자면 오늘 제 말 다 잘라먹기, 내 아이만 잘못했다는 식으로 말해서 속상하다, 신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 측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해라, 학폭 절차 전화로 안내하니 나에게 문자로 보내라 등 보내라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힘든 분입니다. 제 사연 다 올렸습니다. 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신규라 너무 막막해서 조언 부탁드려요. 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일단 사안 자체만 볼게요. 사안 자체만 보면 이거는 쌍방입니다. 예, 쌍방 폭행이고요. 왜냐하면 일단 A가 처음에는 B의 행동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를 않아 했어요. 이제 밥을 버릴 때 그냥 툭 친 거니까 그 정도는 뭐 친구 간에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냥 이 정도는 내가 넘어가겠다라고 해서 지금 넘어간 거고 급식실에서 나왔는데 A의 등짝을 여학생이 이제 A의 등짝을 8대를 때린 거예요. 솔직히 등짝 8대라고 보면은 이게 그렇게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 하지만 일단은 이 아이의 심기를 굉장히 많이 건드린 건 맞아요. 지금 이 아이들이 몇 학년이에요, 선생님? 그거를 올려주시고 선생님 초등이세요, 중등이세요? 그것도 올려주셔야 되고 그냥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라고 놓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당연히 A 입장에서는 열이 받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 자리를 피하고 그냥 선생님한테 바로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가장 옳은 방법이지만 남자애가 굉장히 열이 많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가 때리면서 때리는 행동만 있진 않았을 것 같아. 그것까지 조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남자애가 여자의 머리를 잡고 밀쳤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는 저항의 행동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얘가 때리는 와중에 이걸 피하기 위해서 저항의 행동으로서 머리를 밀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여자애가 때리는 행동을 완전히 멈춘 상태에서 머리를 밀친 게 되는 건지 그거를 좀 볼 필요는 있어요. 근데 만약에 4학년이에요. 이 여자애가 때리는 거를 막기 위해서 머리를 밀쳤다 그러면 이건 약간의 참작의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자애가 모든 거를 다 멈춘 상태에서 때리는 거를 행동을 중지한 상태에서 지금 머리를 밀쳤다라고 한다면 요거 역시 폭행입니다. 요것도 폭행으로 들어가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쌍방은 맞아요. 쌍방은 맞는데 지금 하나 더 말씀을 드려보면 A의 아버지께서 학폭 신고를 하셨습니다. 학폭 신고 할 만해요. 이거는 아빠들이 남자애가 그냥 여학생한테 조금 맞고 오면은 화해시키고 그냥 미안하다는 얘기 듣고 넘기시는 경우들이 좀 많은데 학폭 신고까지 하실 정도라면 A가 맞은 그 강도가 생각보다 약하진 않았겠다. 그 다음에 A가 입은 마음의 상처, 그 다음에 심리적인 상처가 좀 작지는 않았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요.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 학폭을 담임이에요, 이 학교는?
그걸 좀 여쭤볼게요, 남 선생님. 왜냐하면은 학폭을 담임이 하는 게 아니면은 일단 학폭 담당자한테 이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다 넘겨버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학폭 신고에 접수가 돼버리면 담임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학부모와 상담도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해당 학생의 학부모들과는 상담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걸 여쭤볼게요. 담임이 모든 절차에 대해서 학폭 처리를 하는 건지, 그 다음에 학폭 담당 교사가 있는데 지금 선생님께서 그때 이제 바로 전화를 드리신 건지 그걸 좀 여쭤볼게요. 왜냐면 그 상황에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요즘 같은 경우는 학폭이 워낙에 기피 업무고 업무로 인해서 상처를 받으시고 다치시는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으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학폭을 어지간하면 안 맡으려고 그러거든요. 윤리부장도 안 하려고 그러는데 학폭 담당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학폭을 담임 선생님들한테 넘겨가지고 담임이 처리하게끔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안인지 그걸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걸 좀 보아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교감선생님께서 저에게 사안조사서를 작성하라고 하셨고 담당 부장님이 오늘 출장 나가셔서 오늘 저에게 상담하라고 하셨습니다. 아,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사안조사를 담임이 할 그거는 아닌데.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사안이 되게 복잡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은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남 선생님, 담당 부장님이 학폭 업무를 하세요? 그거 여쭤볼게요. 학폭 담당자가 있어요? 아니면 담당 부장님이 학폭을 하세요? 그걸 여쭤볼게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담임이 사안 조사를 하는 거는 나중에 문제가 좀 생길 여지가 많아요. 담임은 일단 그 상황에 대한 파악을 하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나면 그 상황을 가지고 학폭 담당 선생님께 가가지고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 이거는 학교폭력 사안이 맞습니다. 또는 이거는 학교폭력 사안이 아닙니다. 담임선에서 생활지도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면 이제 담임이 거기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는 거지만, 만약에 학폭 담당 선생님께서 이거 학폭 사안이다 라고 하시면은 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부장님이 학폭까지 하셔요. 그러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부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부장님 출장 중이셨어요. 그래서 교감선생님께서 지금 사안 진술서 받으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일단 사안 진술서까지만 받으셔야 돼요. 그 이상은 하시면 안 돼요. 그 이상을 하시면 안 되는데, 지금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했어요. 비애 학부모가 학폭 신고를 받은 거를 선생님이 학폭 신고 받았다라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 그 이후에 업무 처리를 해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 업무는 학폭 담당 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학폭이 발생했을 때 가장 매뉴얼은 선생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요. 물론 진술서나 이런 거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받으신 상태에서 학폭 담당하시는 선생님께 그 내용을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자문을 받는 거예요. 자문을 받아가지고 그 선생님의 판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학폭이 맞다 그러면 그 시점부터는 선생님께서 손을 다 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학폭이라는 것이 발생을 했고 학폭 사안이다라고 학폭 담당 선생님 또는 부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다면 이제 전담기구라는 게 소집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전담기구에서 그 사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거지, 선생님이 거기서 가타부타 왈가왈부를 하시거나 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첨언을 하시거나, 이거는 굉장히 위험해져요, 사안이.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학부모님께 지금 선생님께서 학폭이 접수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그 사안을 부장님께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지, 선생님께서 담임이기 때문에 학부모한테 전화를 드리는 건 옳지가 못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선생님, 점심때 마무리가 되었는데 비의 아버지께서 학폭 신고를 하셔가지고 지금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게 된 거라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감 선생님이 사안 진술서 받으라고 하셨으니까 사안 진술서까지 받는 것까지는 했다고 치자. 근데 그 이후부터는 무조건 담당자가 해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하실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학폭 신고가 들어왔어? 그럼 그 학폭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선생님께서는 그 부장님한테 연락을 하셔가지고, 부장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사안에 대해서 진술서를 받아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말씀드리고 절차를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상황에서 선생님이 조금 학부모한테 개입을 많이 했어요. 지금 이거는 선생님이 조금 힘들어질 만한 포인트야. 다시 학폭 신고 들어왔어. 그럼 담당 부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담당 부장님께서 그럼 선생님 알겠습니다. 그 사안 진술서 사진 찍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했겠지. 그러면 부장님께서 보시고 그럼 학부모 연락처 다 주세요. 그럼 이제 연락처 줬겠지. 그러면 담당 부장님이나 선생님께서 하실 문제인 거지, 이건 담임이 손을 댈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비에 대해서 생활기록이나 이런 거는 잘 해놓으셨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은 조금
조금 넘어가도 될 부분이고 지금 선생님께서 말을 좀 실수를 하신 게 있다 그러셨어요. 학폭 접수가 됐음을 신고되었음을 알리고 이거는 선생님이 할 게 아니에요. 이건 담임이 할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A 어머니께 들은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어머니께 들은 자초지종을 설명드리면 당연히 B 엄마 같은 경우는 A 학부모가 얘기한 거를 가해 의심을 받는 학부모한테 지금 전달을 하는 게 되니까 네 자식이 잘못해서 지금 학폭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밖에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 학부모의 태도가 나는 이해가 돼.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B 어머니도 결국 학폭 신고를 하셨습니다. 쌍방이 된 거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상태에서는 학폭 신고하신 것까지만 선생님이 인지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도 부장님께 말씀드리신 거죠, 선생님. 일단 그렇게 하셨으면 다 손 떼세요. 그리고 다 손 떼시고 혹시라도 부모한테 연락이 와요. 토요일에 주말간에 연락이 와요. 받지 마세요. 받지 마세요. 받게 되더라도 학폭에 대한 사안에 대한 어머님, 아버님이 말씀을 하실 거야. 그거에 대해서는 어머님, 아버님 이거는 학폭 담당 부장님께 사안이 넘어간 사안이고 사안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하셔가지고 사무적으로 딱 끊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단 그거 말씀드리고 B로 인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이 많이 호소를 했다. 그래서 B의 행동으로 다른 아이 어머님께서도 자주 전화가 왔었다. 일단 그 사안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 퇴근 후에 A 어머니께서 하이톡으로 메시지를 받았으나 아직 확인을 안 했습니다. 하지 마세요, 선생님. 하이톡 확인을 하지 마세요. 확인을 하셨어도 선생님께서 무응답을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무응답이냐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 담당 사안이 넘어갔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관여할 수 있는 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그걸로 얘기하면 그걸로 민원이 들어오거든요. 저도 받아봐서 알아요. 이런 민원을. 왜 담임이 사무적으로 하냐. 지금 애들 문제 생기면은 담임이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막 겁박을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계시는데 그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학폭 사안 조사 때는 선생님 담임 교사는 무조건 사무적이어야 돼요. 어떤 입장도 취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가치 중립적이어야 돼요. 가치 판단이 될 수 있는 어떠한 말도 하시면 안 돼요. 얘가 먼저 그랬습니다. 또는 얘가 뭐 이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럽니다. 얘가 평소에 이럽니다. 이런 말씀도 하실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들이 어떤 특정 학생을 피해자로 만들기도 하고 어떤 특정 학생을 가해자로 만들어버려요. 근데 사안 조사 중에는 우리가 모두 다 관련자라고 하는 거지 가해자, 피해자라는 표현 자체를 안 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선생님께서 지금 더 이상의 스탠스를 유지하실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중립이에요. 아셨죠? 자, B 어머니께서 아마 B가 다른 여학생들과도 또 사이가 좋지 않음을 만약 이번에 알게 된다면 저에게 지금까지 뭐 했냐고 따지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 만약에 따진다면 그 사안이 종료되고 나서 지금 학폭 사안이 종료되고 나서의 문제예요. 그거는 지금 학폭 사안에 지금 다른 것들을 걸고 넘어지기 시작하면은 사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커져버려요. 물론 우리가 사안을 덮거나 우리가 그 사안을 뭐 축소시키거나 은폐하거나 그런 거는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 사안 자체는 지금 여자애가 남자애를 등을 8대를 때린 거고 그 다음에 남자애가 여자의 머리를 밀친 게 지금 핵심인 거잖아요. 그것만 봐야 돼요. 우리는. 다른 것들이 끌고 들어와지기 시작하면 지금 본질을 흐려요. 사건의 본질을 흐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 부분은 반드시 유념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부분은 선생님께서 이런 사안들이 있었을 때 아이가 반성문 정도를 쓸 사안이고 친구들 사이에서 문제가 좀 컸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상담 녹음도 하시고 뭐 이러셨던 것 같아요. 상담 녹취도 하고 누가 기록도 하시고 이랬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그때마다 전화를 하셨어야 돼요. 원래는. 이런 사안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생활 지도를 했습니다. 집에서도 잘 다독여주세요, 어머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절차들이 조금 들어갔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런 절차가 없었던 것 같아. 그런 절차가 좀 있었으면 훨씬 더 선생님께서 수월하게 조금 해결해 나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 싶어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누가기록 상담 노치본, 뭐 자필 방선문 이런 것들은 선생님께서 충분히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B의 어머님은 푸념하자면 오늘 제 말 다 잘라먹기 내 아이만 잘못됐다는 식으로 말해서 속상하다. 신고 들어온 게 사실이 아니라면 상대 측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전해라. 학폭 절차 전화로 안내하니 나한테 문자 보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아주 힘든 부분입니다. 이거는 이 학부모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내 자식이 학폭 가해자로 의심을 받아가지고 지금 학폭 신고가 들어가고 지금 마치 우리 애가 잘못한 것 마냥 지금 전화가 계속 들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학부모님들 중에서 죄송합니다 선생님 제가 아이를 잘 지도하지 못해가지고 저희 애가 문제를 일으켰네요. 사고를 쳤네요. 선생님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심력 끼쳐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세요. 분명히 계시지만 상당수의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열이 받아요. 엄청 받아요.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러다 보니까는 담임 선생님께서
말하는 하나하나를 다 꼬투리 잡습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문제 제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요거는 담임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B의 어머님을 조금 이해해 주시는 그런 마음은 좀 필요해요. 어머님이 그러실 수 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려요. 잘못 이렇게 묶여 들어간 실타래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부장님이랑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풀어내셔야 돼요. 애초에 푸셔야 돼요. 그냥 엉켜 있는 상태로 갈 거는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장님께 정확하게 지금 선생님께서 저한테 고민 상담 주셨던 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말씀을 드리시면 부장님께서 분명히 해결책을 찾아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선생님께서 채팅으로 올려주신 것 이외에 그 내면에는 굉장히 많은 맥락이 있을 거고 굉장히 많은 행간의 의미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를 제가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솔직히 부장님과 얘기를 하다 보면 더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뭐 학생의 특성이라든지 학교의 특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부장님께서 선생님께 해답을 주실 수 있는 포인트가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일단 부장님께 정확하게 말씀을 월요일날 하시고 부장님과 의논을 하시고요. 지금부터는 절대로 학부모한테 학교 폭력에 관한 어떠한 스탠스도 취하지 마세요. 무조건 가치 중립이어야 돼. 그리고 무조건 할 말이 없어야 돼요. 두 학생에 대한 사안이 끝날 때까지 선생님께서는 학교 폭력에 대한 그 어떤 언급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원래 학교 폭력 매뉴얼을 보면은 이 학생들을 분리하게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월요일날 출근하시자마자 학폭 담당 부장님이랑도 말씀하셔가지고 적절한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지금 쉬운 문제 아니에요. 지금 접근이 잘못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선생님이 엄청나게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생님 신규시고 잘 모르시니까. 그리고 교감 선생님께서 말씀하셨고 지금 학폭 신고를 또 처음 받아보시는 걸 거야 아마.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지금 당황하셔가지고 지금 막 업무 순서가 조금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선생님께서 신규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부분은 선생님께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장님께는 제가 정말 잘 몰라서 이렇게 했다. 부장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가지고 반드시 조언을 구하셔야 돼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끌어안고 갈 거는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히 다 오픈시키셔야 되고 부장님께 다 말씀드리셔가지고 학교 차원에서의 해결책을 다 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지금 쌍방이 됐잖아요. 쌍방이 됐으면 전담기구에서 해결되기가 많이 어려울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육청으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럼 교육청으로 넘어가는 게 차라리 학교 입장에서는 조금 더 편할 수도 있어요. 그거는 있어요. 왜냐면은 판단을 교육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더 그 심도 있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학교 측에서 조금 이렇게 얘기하면 또 학교가 뭐 책임을 회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들릴까봐. 근데 학교에서 지금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없앤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업무 경감이라든지 학폭 담당 교사들 또는 관련 선생님들, 관련 학생들의 그런 마음의 상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는 경감시켜주기 위해서 교육청으로 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학교에서 마무리를 짓는 것보다는 학교장 종결로 사안을 해결하는 것보다는 교육청으로 넘어가서 아예 그냥 심도 깊게 처리를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쌍방으로 거의 넘어간 사안들 같은 경우는 많은 대다수가 교육청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선생님께서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 말씀드려요. 자, 지금 준쌤 부장님께서 매기 같은 얘기를 하셔서 그냥 조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매뉴얼상의 사안조사가 아니라 그냥 어떤 일이 있었는지만 알아보는 수준의 사안조사라고 믿고 싶습니다. 매뉴얼상의 사안조사를 담임이 하게 되면 문제 제기 시 곤란해질 수 있어요. 교감쌤과 부장쌤이 좀 가볍게 생각하신 것 같네요. 조속히 교감쌤과 학폭쌤과 이야기 나눠야 할 것 같은데 공교롭게 내일 주말이네요. 얌 선생님께서 조금 마음을 좀 단단하게 먹고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장님 진심 어린 조언 정말 감사드립니다. 월요일에 가자마자 부장님과 이야기해봐야 되겠네요. 몰랐던 부분 알고 갑니다. 일단은 선생님께서 뭐 모르셨으니까 당연히 뭐 이렇게 실수가 조금 있었을 수는 있다. 근데 이참에 선생님 학교폭력 매뉴얼 있어요. 학교폭력 그 대응 매뉴얼, 대책 매뉴얼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선생님. 그거 한번 읽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왕 학폭 겪으신 거 한번 읽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말씀드릴게요. 오히려 학폭이 발생했을 때 담임의 손을 떠나게 되니까 조금은 선생님 숨이 조금 트여요. 지금은 일단은 선생님께서 객관적인 상태로, 나는 가치 중립적인 상태로 스탠스 유지하실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